네, 바로 이어서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뭐 중국은 전력난, 네. 미국은 인력난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예사롭지 않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또 파업이 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걸 보면 올해 들어가지고 8월 달까지 미국에서 일어난 파업이 모두 119건이라 그럽니다. 이 네. 중에서 1,000명 이상이 참가한 대형 파업이 15건으로 집계가 됐거든요. 이게 어, 작년 전체로 봐서 대형 파업이 9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넉 달 남겨놓고 이만큼 더 많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는 대형 파업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10월 달을 중심으로 집계를 해보면은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의 숫자가 17,400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파업이 많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언론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와중에 기업들이 직원들한테 대해서 제대로 케어해 주지 못한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네. 이 파업이라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파업이 일어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근무를 하는 그런 직장 네. 내지는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미진했던 이런 기업들 위주로 파업이 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수긍할 만하다. 그렇지만은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이 파업이 과거에는 주로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하면은 정부 부분, 그러니까 네. 공공 부분이나 아니면 의료계 쪽에서 주로 파업이 일어났었는데 이제는 어, 이게 산업 전반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일어난 파업이 한 47%쯤 되고요. 그리고 교육, 보건 서비스업이 한 36%쯤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느 한 부문이 아니고 산업 전반에 파업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긴장을 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제조, 교육, 보건 쪽에서 이제 군데군데가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파업이 또 인플레이션에도 뭐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네,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력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인력난의 가장 큰 이유를 그러니까 퇴직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네. 일찍 조기 은퇴한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는 그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대퇴직의 시대, Great Resignation이라고까지 얘기를 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인력난 속에서 파업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노사 관계를 놓고 볼 때 노측의 힘이 강해졌다는 그런 그러니까 힘의 기울기가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건 뭔가 하면은 임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3분기 임금 인상률을 보면은 4.2%입니다. 이게 1990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파업 인력난 속에서 파업이 일어나면서 그게 결국은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분석한 걸 보면은 임금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내년에는 네. 0.5% 정도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칠 거다. 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물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사실 뭐 이번 크리스마스 가장 돈이 많은 크리스마스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그러니까 이번 크리스마스가 제대로 보내려면 돈이 네. 가장 많이 드는 10년 아, 내 돈이 가장 많이 드는 크리스마스가 될 너무 거다라고 슬픕니다. 벌써부터. 네, 네. CNN이 보도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원가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인력난에 그렇죠. 네. 물류난에 원자재 가격 상승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격을 전가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아, 소비자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전가를 시키는데 소비자들의 소비 추이를 보면은 그런 대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8월 달에 소비 지출이 1%가 증가했고 9월 달에도 0.6%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그 증가 내용을 갖다가 뜯어보면은 내구재 소비는 좀 줄어드는데 소규모 지출은 계속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크리스마스가 돼서 돈을 쓴다는 그 대상 자체가 무슨 내구재를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그럼요. 선물을 한다든지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소규모 지출은 계속이 될 거다. 음, 그래서 이 11월과 12월에 이 소비 지출 증가율은 10% 가깝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은 소비 지출이 늘어나고 가격, 물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게 되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11월이나 12월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5.4% 올라 있지 않습니까? 전년 대비. 이게 그렇죠. 6자를 찍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어, 그러니까 6자를 찍게 된다면은
테이퍼링의 속도나 금리 인상의 속도는 더 빨라지겠죠. 아. 이런 부분에서 한번 유의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선물을 주고받는다 그러면 좀 더 10% 이상 격하게 좀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상품 가격 말고도 거의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잖아요. 네, 뭐 어떻게 봐야 될지 뭐 조식 물가, 아침 식사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다던데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는 예,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이낸셜 타임스가 미국의 조식 물가라는 지수를 만들어서 네.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식 물가라는 게 뭔가 하면은 아침 식사 때 많이 먹는 6개 식재료를 가지고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게 곡물 중에서는 밀하고 귀리, 마시는 것 중에서는 커피, 우유, 오렌지 주스, 그리고 설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수를 추적을 해봤더니 2년 만에 한 63%가 증가한 걸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조식 물가가 오른 이유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귀리라든지 밀은 이 기후 현상에 따른 것, 그러니까 네. 가뭄이나 홍수 때문에 이 가격이 많이 올라간 것 때문에 그렇고요. 그 밖에도 팬데믹 이후에 그 물류 문제라든가 아니면 원자재 가격 상승 또 인력난 이런 것들이 모두 겹쳐져서 네. 지금 그 조식 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것 중에 또 제일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 저장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도 재고를 늘리려고 미리 사두고 가게 입장에서도 미리 저장을 해두겠다. 그러니까 뭐 오렌지 주스나 이런 것들은 미리 사둬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네, 이런 가능하죠. 것들은 미리 일종의 가수요가 지금 보태져 가지고 네. 가격이 더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화면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셔서 저희 내외경제TV를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